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퀄컴 4나노 신형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전량 삼성 파운드리에서 첫 5나노 PC 칩도 공개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퀄컴이 신형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이게 지금 나오는데 4나노 제품으로 나왔죠. 이 1세대 제품을 삼성전자가 전량 위탁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다른 파트너와 손잡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데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TSMC 그리고 인텔, 이 두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이때 당시에 퀄컴과 아마존에서 이 지금 오픈 행사에 참석을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퀄컴이 지금 삼성이 아닌 인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퀄컴은 영원히 삼성과 지금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 5나노 PC용 칩도 전격 공개를 했죠. 이로써 퀄컴은 모바일은 물론 PC 시장까지 진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 퀄컴이 4나노 신형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전량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퀄컴의 아몬 CEO는 2일날 열린 연례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 2021에서 기자들이 삼성의 4나노로 스냅드래곤 8을 생산하는가? 라는 질문에 yes,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렉스 카두지안 퀄컴 테크놀로지 수석 부사장 겸 모바일 컴퓨팅 인프라 부분 본부장도 한국의 공동 취재단과의 그 대담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4나노 칩을 삼성뿐만 아니라 TSMC에도 생산하는가 라는 질문에 No,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 지금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1, 그래서 1세대 지금 스냅드래곤 8을 삼성에서만 전문적으로 만든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삼성과 같은 경우는 그 파운드리 회사이자 전자제품 회사죠. 지금 전자제품에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스냅드래곤이 지금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지금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에 공개된 스냅드래곤 8의 물량을 100% 모두 삼성전자에서 생산한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공개됐던 스냅드래곤 888을 삼성전자 5나노 공정으로 전량 생산했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도 밀월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를 두고 퀄컴 삼성과 미디어텍, TSMC의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디어텍과 같은 경우는 TSMC의 100% 전량 수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파운드리 업계 관계자는 일단 내년의 상반기 스냅드래곤 물량 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하는 대신 오는 2월에 공개될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에 스냅드래곤 3분의 2가량을 탑재하는 식으로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갤럭시 S22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 제품을 많이 써주겠으니 우리한테 주문을 해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통상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자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이죠. 엑시노스를 지역에 따라서 반반 정도 탑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퀄컴 칩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죠. 이에 따라서 국내 내수용 스마트폰에도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스냅드래곤이 탑재되고 있는 갤럭시 S22가 아니라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탑재된 그 스마트폰을 지금 원하는데 이게 조금 괴리감이 약간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지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죠.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저하와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문제로 내년 하반기 스냅드래곤 물량부터는 삼성과 TSMC의 반반 생산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후에는 TSMC에서 고가 라인업, 삼성전자에서 보급형 라인업을 각각 맡기는 식으로 파운드리 이원화 작업에 염두를 두고 있다라고 전하고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수율 문제는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SMC와 같은 경우도 펠리클을 적용하면서 수율 문제가 갑자기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펠리클을 직접 제작을 하면서 이 펠리클을 적용하겠다라는 말도 나왔기 때문에 이 펠리클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금 수율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TSMC와 지금 퀄컴과 같은 경우도 물건을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문제, 그것은 삼성전자가 맞춰주면 되는 것이어서 그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업계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입장이라는 거죠. 아몬 CEO는 삼성전자는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동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TSMC 역시 훌륭한 파트너사이며 추후에는 인텔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퀄컴의 선택지가 세 군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신 공정에서 TSMC, 삼성전자에 밀려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인텔은 지난 3월에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을 했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도 지금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투자가 이게 성공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성공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인텔의 기술력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퀄컴이 4나노 스냅드래곤 8에 대해서 1세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게 전부 다 물량을 몰아주기로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퀄컴이 세계 첫 번째로 5나노 PC 칩을 공개를 했다. 게임기용 칩도 출사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은 모바일 칩인 스냅드래곤 8뿐만 아니라 PC칩 분야에서도 재도전을 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5나노로 생산된 PC칩을 세상에 전격 공개를 하면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PC용 칩은 인텔과 AMD가 X86 아키텍처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최근 애플이 ARM 기반의 칩인 M1 칩을 출시하면서 탈인텔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퀄컴 역시 ARM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이번에 칩을 내놓는 것이죠. 이미 한 번 내놨지만 실패를 했죠.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처음으로 게임 전용 단말기를 위한 칩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퀄컴의 PC용 칩과 게임 전용 칩을 내놓으면서 모바일 칩의 분야에서 강점이 보인 연결성을 모바일 주변 기기로 확장을 하고 스냅드래곤의 생태계를 키우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퀄컴의 PC용 칩은 이번에 휴대용 컴퓨터에 장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장착을 시키면서 이미 스냅드래곤의 기술력으로 키워놨던 이러한 인프라 자체를 이제 PC용까지 하는데, 이번에 한 번 했는데 실패를 했죠.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을 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이미 퀄컴의 이전 칩을 사용을 해서 지금 휴대용 컴퓨터를 만들었죠. 노트북이라도 하죠. 노트북을 만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물론 컴퓨터가 속도가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단점이 드러나면서 실패를 했죠. 퀄컴은 한국 시각으로 2일날 하와이 코나와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 2021에서 프리미엄 울트라 슬림 펜리스 노트북용으로 설계된 지금 스냅드래곤 8CX 3세대 칩과 엔트리 보급형 윈도우 PC 크롬북에 적용할 수 있는 6나노 칩 스냅드래곤 7C 플러스 3세대의 이 두 종을 선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스냅드래곤 8CX 3세대입니다. 2세대는 완전히 망가졌고 지금 3세대로 다시 접근하고, 그리고 엔트리급 보급형 PC로 지금 하는데 이게 7C 3세대로 지금 적용한다. 그래서 8CX가 7C보다 훨씬 더 후세대, 더 좋은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번호가 1, 2, 3, 4, 5, 6, 7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번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 칩들을 지원하는 기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탑재한 노트북이 내년 상반기부터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 경영자 CEO는 이날 기조연설 무대에 올라서 스냅드래곤은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다른 기기, 말하자면 융합기기라고도 부르고 지금 노트북, 이러한 것 여러 방면에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바일과 PC 경험의 융합을 주도함에 따라서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아까 8CX와 7C 플러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스냅드래곤 8CX 3세대입니다. 퀄컴이 이전에 선보인 지금 스냅드래곤 8CX 2세대에서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세계 최초로 5나노 공정으로 제작해서 이전 세대보다 유사한 전력 소비량을 유지하면서도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라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8CX 2세대인데 이것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찾는 사람들도 없죠. 퀄컴 관계자는 스냅드래곤 8CX 3세대는 경쟁사의 X86 플랫폼 대비 세대별 성능이 최대 85%, 와트당 성능이 최대 60% 향상됐다라고 하면서, 이는 사용자가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욱 빨라진 프리미엄 컴퓨팅 성능을 최대 수일간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X86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돌리는 게 무거워요. 그래서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X86을 사용한 플랫폼 자체가 가동력이 무겁기 때문에 가동력이 무거우면서도 처리 자체가 지금 더 다양한 제품군까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것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조금 단점이 하나가 있죠. 배터리 수명이 짧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도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거워요. 그런데 지금 8CX와 같은 경우는 ARM, ARM 기반의 그 프로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CPU와 GPU 자체가 GPU 같은 경우는 자체 가지고 있는 GPU, CPU는 그 ARM 기반의 CPU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겁게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스마트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PC용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만드는데, 이러면서 배터리 수명이 지금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것 같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수명이 깁니다. 지금 웹브라우징이나 영상, 사진 편집, 화상회의처럼 GPU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이전 세대 대비 최대 6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지금 퀄컴은 밝히고 있죠. 퀄컴은 스냅드래곤 8CX 3세대가 초당 120장의 풀 HD 고화질 게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경쟁 플랫폼 대비 최대 50% 오래 게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이미지, 동영상 처리를 기반으로 전작 대비 최대 15% 빠르게 영상회를 시작할 수 있고, 오토포커스, 그리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고도 하고, 자동 노출 등 최신 세대의 3A를 적용해서 팀즈나 줌 같은 화상회의를 고품질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에코 캔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개 짖는 소리라든지 잔디 깎는 소리 등 원하지 않는 배경 소음까지 동시에 제거할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퀄컴은 스냅드래곤 8CX 3세대가 초당 120장의 풀 HD 고화질 게임을 지원을 하며 경쟁 플랫폼 대비 최대 50% 오래 게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스냅드래곤 7C 플러스 3세대입니다. 스냅드래곤 7C 플러스 3세대는 전작 대비 최대 60% 더 높은 CPU 성능과 70% 개선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급형 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초고속 5G 연결도 도입했다라고 하죠. 미겔 누네스 퀄컴 제품 담당 부사장은 스냅드래곤 7C 플러스 3세대를 통해서 5G 모바일 컴퓨팅을 확장, 그리고 엔트리급 제품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형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급형으로까지 기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소비자, 비즈니스용,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게임기용 전용 칩인 스냅드래곤 G3X입니다. 퀄컴은 게임 기기를 만드는 레이저와 손을 잡고 게임 전용 단말기용 칩인 스냅드래곤 G3X 1세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스냅드래곤 게이밍 기술에 별도로 지금 게임 전용 기기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지금 회사 측의 설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듯 반도체 제작업체가 별도로 게임 기기를 위한 칩을 내놓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냅드래곤 G3X 칩은 초당 144장의 부드러운 속도의 게임을 실행을 하고 10억 개 이상의 색상에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표현하는 HDR, High Dynamic Range 게이밍도 구현했다고 하고 있죠. 강력한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클라우드 게임을 스트리밍할 때도 초고속으로 지연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 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퀄컴이 레이저와 손을 잡고 개발자들에게만 제공되는 6인치대 화면 크기의 자체 칩 개발자 키트도 내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업계 관계자는 운영체계나 하드웨어 제한이 없는 게임 전용 기기에서 연결성을 내세워 퀄컴이 뛰어든 것이라고 하면서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머 CEO는 스냅드래곤 G3X 1세대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게이머들이 프리미엄 게이밍을 경험을 언제 어디서든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죠. 삼성전자에서 지금 4나노로 만드는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자체를 삼성에서 단독으로 실행한다. 그리고 PC용 칩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게이밍용 칩도 개발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